서랍이 삐걱거린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다시 천천히 뺀다. 손가락 하나만큼씩. 어머니 방은 여전히 어머니 냄새가 난다. 베개에 묻은 향료. 벽장 깊숙한 곳에 그 향. 4일 전까지만 해도 이 냄새는 당연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이건 유물이다. 유품이다. 엄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목이 잠길까봐. 옷들이 나온다. 시골에서 즐겨 입던 옷감. 손때가 묻은 카디건. 아래 섭이 헐어진 집업 조끼. 더 파고든다. 수첩. 안경. 성경책. 손가락이 바닥에 닿는다. 나무결이 느껴진다. 그런데 손끝에 뭔가 걸린다. 종이. 아니, 청 같은 거. 테이프다. 누군가 매우 신중하게, 매우 깊이 숨긴 흔적. 천천히 떼어낸다. 갈색 봉투. 손바닥에 올려놓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일까? 이걸 봐야 하나? 이걸 열어야 하나? 뭐 나왔어? 큰오빠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린다.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옷 들이고 혼잣말로 뭔가 더 하려는데 손이 이미 움직인다. 봉투를 연다. 3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 흑백 사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진다. 사진 속 소녀. 7살쯤. 바닷가. 웃고 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 눈이 맑다. 근데 그 맑음이 불안해 보인다. 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담겨 있다. 두 번째, 구겨진 만원권 지폐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안다. 보관 의도.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 편지. 손이 떨린다. 손이 떨린다. 펼쳐진다. 누군가의 필체. 어머니 글씨가 아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다. 끝이다. 서명도 날짜도 발신자도 없다. 뭐 나왔어? 큰오빠가 방으로 들어온다.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 큰오빠가 사진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엄마가 이런 걸. 왜 숨겨놨을까요? 막내가 옆에서 묻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큰오빠가 사진을 뒤집는다. 뒷면. 연필 글씨. 희미하다. 수정이. 1990년생. 입안이 텅 빈다. 우리 가족 중에 수정이라는 이름은 없다. 친척 중에도 없다. 엄마 친구들 중에도.
누구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름이 없다. 혹시 막내가 입을 뗀다. 하지만 끝을 잇지 못한다. 엄마 불륜이었어? 큰오빠가 던진다. 문장이 아니라 던져진다. 오빠, 왜? 이게 맞는 추측이잖아. 왜 이런 사진을 서랍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놔? 나는 사진을 다시 들어 올린다. 소녀의 눈을 본다. 맞다. 그런데 깊다. 7살의 눈이 아니다. 혹시 후원하신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후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나는 오빠와 동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봉투를 다시 본다. 소인 1997년 8월 26년 전 그리고 소인 옆 작은 글씨 희망의 집 봉사센터 그곳에 가야 한다.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수정이고 왜 어머니가 이걸 숨겼는지. 일단 진정하세요. 나는 말한다. 자신 있게. 그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는 코웃음을 친다. 뭘 알아내려고? 엄마는 이미 말을 끝내지 않는다. 끝낼 수 없다. 어머니가 왜 이걸 숨겼는지,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야죠. 막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내려간다. 항상 웃으셨다. 불평 한 번 없으셨다. 엄마는 도대체 누구셨어요? 창밖에 달을 본다. 그 달이 어머니가 보던 달일까? 간판이 벗겨져 있다. 희망의 집 봉사센터. 글자 반이 떨어져 나갔다. 이곳도 오래된 곳이다. 2층짜리 주택을 개조했다. 문을 밀고 들어간다. 벨이 울린다. 따르릉. 안에 60대 여성이 앉아 있다. 안경, 서류,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여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낸다. 여성이 받아든다. 소인을 본다. 표정이 확 굳는다. 1997년이면 꽤 말을 흐린다. 혹시 아세요? 제가 여기 온 게 2005년이에요. 그 전 일은 기록을 달라고 하면 거절할 것 같다. 그 표정을 본다. 개인정보 보호. 규칙.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여성이 나를 본다. 내 눈을 본다. 긴 침묵. 잠시만요. 안쪽 방으로 사라진다. 서류 뒤지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힌다. 대기실에 혼자 남는다. 벽에 포스터들을 본다.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사랑. 5분쯤 지났을까? 여성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온다. 1997년 후원자 명단이에요. 파일을 펼친다. 손이 떨린다. 한 줄 한 줄 내려간다. 그리고 김명희
월 5만 원. 대상 수정. 소망의 집 보육원. 보육원이요? 네. 연계 후원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다시 파일을 본다. 그 보육원은 지금 없어요. 2010년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막다른 길. 이미 끝난 길. 혹시 그 보육원에서 일하던 사람 중 누가 죄송해요. 그때 직원들 대부분이 이미 그만뒀고 연락도 잘.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그런데 사진이 자꾸 떠오른다. 뒷면의 글씨. 해오름 갤러리 사진관. 사진관. 왜 보육원 단체 사진이 아니라 개인 사진이 있지? 바닷가에서 단둘이. 나는 휴대폰을 꺼낸다. 검색. 해오름 갤러리. 1995년 개업. 현재 운영 중. 주소가 나온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다. 엔진음. 차가 움직인다. 30분 후. 낡은 건물. 1층의 갤러리, 2층의 사진관. 계단을 올라간다. 나무가 삐걱거린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린다. 어서 오세요. 60대 남성이 인사한다. 온화한 인상. 사진작가처럼 보인다. 혹시 나는 사진을 건넨다. 남성이 받아든다. 눈이 커진다. 이 사진이로군요. 아세요? 제가 찍었어요. 1997년 8월 15일 은모래 해수욕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때 명희 씨가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명희. 어머니다. 그 아이에 대해. 사진작가가 의자에 앉는다. 수정이는 참 맑은 아이였어요. 명희 씨를 엄마처럼 따랐죠. 엄마처럼요? 네. 항상 명희 씨 손을 잡고 다녔어요. 혹시 떨어질까봐 계속 돌아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거린다. 혹시 그 아이가 누구 아인지 아세요? 사진작가가 창밖을 본다. 입술을 달싹인다. 긴 침묵. 그 아이는 목소리가 작아진다. 명희 씨의 피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네, 정확히는 명희 씨 남편의 피를 나눈 아이였죠. 세상이 정지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제가 그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명희 씨가 사진작가가 계속 말한다. 그 아이의 엄마가 돌봐주지 못해서 보육원에 맡겨졌었대요. 명희 씨가 알게 되고 찾아가기로 했다고. 그건 왜요? 이해라고 하셨어요. 이해요? 네.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미워할 수 없는 아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아이는 지금. 사진관을 나온 나는 차 안에서 한참 있었다. 손을 펼쳤다 쥔다. 아버지의 딸.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이. 그리고 어머니는 15년 동안 교회 냄새가 난다. 어머니가 평생 다니던 교회. 예배당 안은 조용하다. 촛불이 켜져 있다. 목사님이 강단 앞에 계신다. 아, 명희 집사님 자녀분이시죠?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진을 보여드린다.
목사님의 표정이 변한다. 눈이 커진다. 이 아이로군요. 아세요? 네. 수정이. 명희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였나요? 목사님은 의자에 앉으신다. 나도 앉는다. 수정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명희 집사님이 후원하셨죠. 그냥 후원 아동이었나요? 후원이라고 하기엔 좀 특별했어요. 특별하다뇨? 목사님이 창밖을 본다. 매주 기도 시간에 명희 집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다른 후원 아동들과는 달리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아이는 지금 목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수정이는 1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기가 얼어붙는다. 교통사고였어요. 2008년이었죠. 2008년. 15년 전. 그럼 벌써 네. 명희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우셨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며칠 동안 교회에 오지도 못하셨죠. 그리고 장례식에도 직접 가셨고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아이가 죽었다. 그럼 어머니가 최근까지 보내시던 돈은? 혹시 교회 장부에 수정이 관련 기록이 있나요? 후원금 계좌가 있었어요. 명희 집사님 명의로. 지금도 있나요? 네. 최근까지도 입금이 있었어요. 네. 아이가 죽었는데요. 목사님이 서류철을 꺼내신다. 2023년 9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입금됐어요.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달. 손이 떨린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받은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계좌는 교회 명의고 용도는 수정이 추모 헌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추모 헌금이요? 네. 나는 서류를 본다. 매년 특정 날짜에 별표가 찍혀 있다. 2008년 11월. 별표. 2009년 3월. 별표. 2010년 8월. 별표. 패턴이 보인다. 목사님, 이 별표는 뭔가요? 아, 제가 찍은 거예요. 그날 명희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특별히 우셨던 날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셨다. 2008년 11월. 수정이가 죽은 지 3개월 후. 2009년 3월. 수정이 생일. 2010년 8월. 수정이 기일. 매년 반복되는 날짜들. 목사님, 혹시 이 후원금이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모른다.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 장부에는 묘지 관리비라고 적혀 있어요. 묘지. 그 아이의 묘지를. 소나무 공원 묘지예요. 무연고 무덤이었어요. 보육원에서 간단히 치러줬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소나무 공원 묘지. 거기로 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차를 몬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친다. 40분 후. 관리사무소. 시구역 47번 무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아, 여기 있네요. 관리 기록이 있나요? 네. 200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매달 관리비가 입금됐네요. 누가요? 김명희 씨요. 어머니. 15년. 매달.
혹시 특이사항 같은 게 있나요? 직원이 메모를 본다. 여기 있네요. 매년 3월 15일과 8월 20일에 꽃배치 요청. 그리고 방문 시 연락 요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3월 15일. 생일. 8월 20일. 기일. 얼마나 자주 오셨나요? 거의 매달 오셨네요. 15년 동안. 매달.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시구역으로 간다. 47번. 작은 묘비가 보인다. 이름이 없다. 그저 1990년부터 2008년 연도만 새겨져 있다. 집에서 큰오빠를 기다린다. 거실. 창밖이 어두워진다. 1시간 후 셋이 모인다. 나는 사진을 테이블에 놓는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큰오빠와 막내가 기다린다. 아버지의 딸이래요. 침묵. 길다. 뭐라고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래요. 큰오빠가 사진을 집어든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후원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오빠가 사진을 내던진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 아버지 그 인간. 큰오빠가 일어선다. 왜 남편이 사생활을 돌봐? 왜?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돌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나는 일기장을 꺼낸다. 1997년부터 1999년. 마지막 페이지. 1999년 12월 31일. 사랑은 죄가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 속죄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천천히 말한다. 아마도 그 아이를 미워했던 거 아닐까요? 처음엔.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 네. 당연해요. 남편의 배신. 그 증거인 아이. 하지만 어머니는 그 미움을 이겨냈어요. 막내가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오빠가 창밖을 본다.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을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우리도 어렸고,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혼자 다 짊어지신 거야? 네. 침묵.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막내가 말한다. 아이가 죽었는데 왜 최근까지 돈을 보냈어? 나는 교회 장부를 보여준다. 묘지 관리비래요. 큰오빠의 얼굴이 굳는다. 매달 15년 동안. 혼자 간 거야? 네. 거의 매달.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어머니는 볼 일이 있다고 하시고 나갔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지방 출장이 있을 때, 어머니는 거기 갔어요. 큰오빠가 의자에 앉는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말이 이상하다.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저 아이를 챙겨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나는 더 깊이 팔 수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또 다른 봉투가 있다. 나는 그걸 꺼낸다.
목사님께 이걸 맡기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오빠가 받는다.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봉투를 연다. 편지, 사진. 사진은 어머니와 수정이가 함께 찍은 것이다. 둘 다 웃고 있다. 바닷가에서 편지를 펼친다. 어머니의 글씨.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너희에게 숨긴 게 있어. 미안하다. 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너희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 처음엔 미웠어.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어.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깨달았단다. 이 아이에겐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그래서 돌보기로 했어. 아무도 모르게. 너희 아버지도 몰랐어. 내가 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을. 나만 알았어. 나만 찾아갔어. 그 아이는 삶이 고단했어. 보육원에서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했어.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았어. 법적으로 도와줄 수도, 이름을 올려줄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몰래 옆에 있었어. 조용히, 말없이. 18살 그 겨울,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어. 그 장례식엔 나만 갔어. 연고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아이였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단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죽어서도 매년 생일에, 기일에 조용히 찾아갔어. 꽃을 놓고 기도했어. 이건 남편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미워했던 아이를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어. 그 과정에서 나는 자유로워졌어. 고통이 사랑으로 변했어. 미움이 이해로 변했어. 너희가 언젠가 그 무덤을 찾게 되면 미워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그 아이도 가족이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해 주렴. 수정이라고. 1990년 태어나 2008년 하늘로 간 우리 가족 수정이라고. 사랑한다. 언제나 엄마가. 나는 편지를 접는다. 눈물이 흐른다. 큰오빠도 눈물을 흘린다. 막내도. 묘지 입구. 소나무들이 양옆에 서 있다. 셋이 함께 간다. 처음으로. 관리사무소. 시구역 47번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김명희 씨 관련 분들이시군요. 네, 김명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오셨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15년. 한 달도. 혹시 어떻게 오셨는지. 혼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손에 꽃을 들고. 항상 하얀 국화였어요. 큰오빠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저 벤치 보이시죠? 직원이 창밖을 가리킨다. 거기서 항상 쉬셨어요. 무덤 앞에서 한참 있다가 저 벤치에 앉아서 1시간쯤 계신 후 가셨어요. 1시간. 매달 1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사무소를 나선다. 소나무 향이 난다. 시구역으로 향한다. 가는 길이 길어 보인다. 47번. 보인다. 작은 묘비. 이름이 없다. 1990년부터 2008년 숫자만. 그리고 묘비 앞에 시든 꽃이 놓여 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두고 가신 꽃. 하얀 국화. 갈색으로. 막내가 새 꽃을 놓는다. 역시 하얀 국화. 큰오빠는 묵묵히 선다.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 대신 흙을 만진다. 차갑다. 안녕, 수정아. 나는 중얼거린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해. 바람이 분다. 10월의 바람.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하셨어. 큰오빠가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됐어. 넌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 편히 쉬어, 수정아. 막내가 꽃을 어루만진다. 엄마가 하늘에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바람이 강해진다. 바람이 묘비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날린다. 나는 그걸 잡는다. 어머니의 필체. 수정이에게. 안을 본다. 마지막 편지. 수정아, 나야.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구나. 몸이 많이 안 좋아. 너를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 처음엔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하지만 내 손을 잡았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내 가족이었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손. 내 손이 잡아줘야 하는 손이었어. 사랑은 피가 아니라고 배웠어. 너를 통해 피보다 진한 건 선택이란다. 나는 너를 선택했어.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기로 했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었어. 미움이 이해로 바뀌었어. 넌 내게 무엇이었니, 수정아? 넌 내 생명이었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너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하늘에서 만나자. 그때는 내가 그냥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사랑하는 엄마가. 나는 편지를 접는다.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흐른다. 큰오빠도 막내도 묘비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옆 벤치.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벤치.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 세 명이 나란히 앉는다. 무릎이 닿는다. 옆 사람의 팔이 닿는다. 말없이 한참을. 저녁이 내린다. 햇살이 묘비를 비춘다. 따뜻하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막내가 중얼거린다. 우리는 몰랐어. 엄마가 매달 여기 왔다는 것도. 큰오빠가 대답한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비밀로. 근데 이제 알았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말한다. 미움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 바람이 분다. 다시 소나무 향이 난다.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앉아 있다. 세 명이. 한 가족이. 그리고 아직 여기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밤이 온다. 달이 뜬다. 둥글고 밝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달. 나는 그 달을 본다. 어머니가 이 달을 보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수정이를 생각하셨을까? 아버지를 생각하셨을까? 우리를 생각하셨을까? 모두를 생각하셨을까? 엄마. 나는 중얼거린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 봉투를 숨겼는지. 그게 사랑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본다. 아니다. 아직 묘지에 있다. 그 벤치에. 달빛이 우리를 비춘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함께 기리는 사람들. 가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그리고 조용한 사랑으로. 고마워, 엄마. 큰오빠가 중얼거린다. 우릴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제 알았어. 엄마가 원하셨던 게 막내가 말한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는 다시 묘비를 본다. 1990년부터 2008년. 18년의 삶. 짧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후 15년의 추도. 엄마가 혼자 해낸 15년. 우리는 이제 약속한다. 여기 올 거라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따라. 어머니가 앉았던 벤치에. 그리고 수정이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 수정이를. 밤이 깊어진다. 묘지는 고요하다. 바람만 분다. 소나무 향이 난다. 그리고 그 향 속에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진다. 차갑지만 따뜻한. 미움이 이겨낸 손길. 이제 우리는 이해했다. 사랑은 때로 숨겨야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내 발견된다는 것을. 봉투 속에서, 침묵 속에서, 26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